시즈라 제53화 용궁으로 돌아온 시즈라. 남무. 그는 죽기 직전에 매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접 자신이 선정하여 놓고 탄생하였기에 그의 삶은 항상 고달팠다. 결국 그런 고난을 스스로 감내했기에 마침내 오늘날 등각산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이 지상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니 남무로서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했다. 한편 시즈라는 어느덧 용궁에 도착하여 용왕과 마주했다. 시즈라는 용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마 검은 투자루이며 남무가 로시를 어떻게 물리쳤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인디의 전작이 그물망을 어떻게 뚫고 지상으로 가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용왕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즈라를 바라봤다. 꼭 지상으로 가야만 하냐고 거듭 물었지만 시즈라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알려달라고 했다. 용왕으로서도 더는 시즈라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용왕은 결심한 듯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려면 천상 최고의 조종사가 있어야만 한다. 비록 조종사란 계급은 천상에서는 하급신이지만 천상 최고의 조종사를 알고 있다. 그는 서장에 살고 있으며 이름은 묘총이다. 그가 아니면 천상에서 인디의 그물망을 뚫을 자는 없다. 이것은 정말로 극비사항이다. 아무도 몰라야 한다. 용왕은 이어서 그리족 경비병뿐만이 아니고 진화족 감시자들까지도 피해야 하며 특히 인디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용족은 더는 이 천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멸족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용왕의 입장에서는 천상의 귀족들이 용족을 귀족에서 퇴출하려고 여러가지 음모를 꾸민다는 걸 알기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런 무모한 도전이 용족에는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용왕은 시종에게 서장에 있는 묘총에게 연락해서 즉시 용궁으로 들어오게 했다. 묘총은 역시나 빨랐다. 그의 비행체는 천상에서 가장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 서쪽에 있는 서장에서 동쪽 용궁에까지 이르렀다. 천상에서 그의 비행술과 정비기술은 최고였다. 얼마 뒤 묘총은 바람처럼 용궁에 급히 왔고 즉시 시즈라와 용왕을 만났다. 시즈라는 묘총의 얼굴을 보자 놀랐다. 묘총은 토끼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즈라 제54화 천상 최고의 파일럿 묘총. 묘총. 그는 모두가 예상하듯 죽임을 당했던 뱃속 토끼였다. 묘정이 사나운 인간들에게 쫓겨 죽임을 당했을 때 묘정의 뱃속에 있던 그 토끼였다. 100번이나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그 토끼는 마침내 인연이 다하고 나서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못다했던 탄생에 대한 보상을 얻듯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장비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가 지금의 묘총이다. 그가 인간으로 있을 때는 군수업체 최고 기능장이었고 어떤 때는 1등 조종사도 되었었으며 거대한 전함의 함장도 되었었다. 한참 동안 이런 인생을 산 후에야 천상에 태어났다. 그는 비록 천상에서 하급 계급인 조종사이지만 그도 신이며 천상의 모든 장비를 다룰 줄 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비행체는 천상 최고의 속력과 비행 능력을 지녔다. 물론 그의 정비 기술 또한 천상에서 최고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가려면 여러가지 난코스가 있는데 그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다녀온 것은 단지 3번에 지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용왕의 부탁으로 다녀왔고 두 번째는 인디의 부탁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개인적 이유에서였다. 지난 마지막 번에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몰렸음에도 그의 고난도 비행술 덕에 얼굴에 작은 상처만 남기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시즈라는 묘총에 복잡해 보이는 옷에 부착된 여러 장비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조종사이지만 마치 정비공과 같은 차림이었다. 큰 눈을 지녔으며 얼굴에 있는 작은 상처만 빼면 영락없는 귀여운 토끼 모습이었다. 거기다 귀도 토끼처럼 위로 솟아 있었다. 용왕은 묘총에게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시즈라가 지상에 다녀오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가? 묘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지상으로 내려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따라서 단단히 각오해야만 합니다. 묘총은 이어서 말했다. 지난번 지상에 갔을 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갈 기회를 엿보던 참이었습니다. 또한 인티가 반드시 몰라야 한다는 말을 이었다. 시즈라는 잘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때 용왕은 시즈라에게 다시 한번 주의시켰다. 내가 익힌 안개 속 화염이 지상으로 갈 때는 중요하다. 지상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용족이 같이 가야 한다. 용왕은 이어서 말했다. 인디의 그물망을 무력화시키려면 안개 속 화염을 온전히 전개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묘총이 지상으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해광이 동행했었다. 지금은 해광이 죽고 없어서 걱정이지만 내가 안개 속 화염을 온전히 전개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번 일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시즈라는 당당히 말했다. 해광 삼촌으로부터 익힌 안개 속 화염을 나만큼 잘 전개하는 자는 없습니다. 시즈라를 태운 묘총의 비행체는 순식간에 등각산에 왔다. 드디어 인과에 얽힌 5명의 신이 모두 모였다. 묘총의 얼굴을 본 세 사람은 모두 놀랐다. 시즈라는 묘총을 등각산에 데리고 온 이유를 설명했다. 묘정과 묘총은 서로 전생을 기억했고 둘은 반가움에 서로 부둥켜 안았다.